모든 피고인들이 다 7시간 반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특검이 부정확한 계산이라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번에 수정 시간, 병원들 이의제기 한 2시간 정도 되면 5시간 채 안 됐습니다. 시간 끌기란 비판이 거세지자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은 또다시 유튜브에서 여론전을 폈습니다. 라고 올해 변론을 해서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론이 방해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팀의 추천 전이 하루를 경로 얻게 된 대통령 안내를 변호인단이 시작합니다. 감사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앞에서 끌어주고 올해 그 할 말을 다해서 시간을 확보해줘서 대통령 변호인단이 매우 감사한 상황이었죠. 그냥 풀데이를 얻었으니까. 윤 전 대통령 순서만 남았지만 내일 결심도 늦은 밤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내일 결심 재판에서 증거조사에만 최장 7시간 30분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후에 후진술도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착도방해 혐의의 결심 재판에서 무려 59분을 썼습니다. 그런데 발언 시간이 길더라도 그동안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주장을 이어가며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도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가능한 구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뿐입니다. 20년 전 바로 이 장, 서울중앙지법 형사제법상 417호에서 전두환 씨는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의 서준 조사와 본인의 현재 진술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 연말 체포방해로 10년 정도 갔을 때 윤 전 대통령은 무려 59분간 500m 송탄 오성갑니다. 우회전입니다. 도대체 정치와 국정에 이렇게 무관심하지 말고 좀 제발 일어나서 관심 가지고 이렇게 좀 해야 달라. 야당이 폭주를 흘리는 비폭력이라는 건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가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300m 송탄 오성갑니다. 우회전입니다. 비청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개헌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실망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야당한테 막 요구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은 나도 기대하고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 하나 없다. 두 통수권자인 자신의 지시를 따른 사령 당일을 폄하하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수사를 오래 했던 사람이고 이 구속장은 언제 살겠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정말 후배기 같은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재판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JTBC 노트입니다. 네, 내일 내란 결심 재판이 정말 마지막이 될 것인지 지기현 재판장은 왜 침대 변론을 제지하지 못한 것인지 의문점이 많이 남습니다. 이후에 내란 재판을 기다린 새벽까지 취재 기자와 내일 재판을 8시 미리 방향 좌회전입니다.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으로 김영석 판정에 대한 사퇴 압박이 터져 나오며 국가보훈과 유권자 강사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JTBC 보도로 알려진 김관장의 사유화 학대를 두고 법무부는 의무 위반과 책임 소재를 연기해 300m 화성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이 강사 결과를 확정, 8시 김관장에 대한 방향 책임 절차를 좌회전입니다. 발표했습니다. 인지응대가 취재했습니다. 김영석 관장은 지난해 5월 독립기념관에서 교회 예배와 ROTC 국기회를 열었습니다. 5일급 문화유산이 포함된 수장고 인물을 반출 기록도 없이 마음대로 꺼내 공연하기까지 했습니다. JTBC 보도를 계기로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을 사용하고 8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국가보훈부는 특정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석 달에 걸쳐 작성된 감사 보고서에는 국고 자유 비대와 지인 입장료 면제 매입, 업무 마비 사태 등 그동안 지적받아온 사유와 관련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김영석 관장의 의무 위반과 책임 소재를 명기에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김 관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공식 행사를 앞세워 또 예배 행사를 열었습니다. 목사로서 사명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500m 분소 교체로에서 진압 양강연행 감사 결과에 정복지센터 이의가 있다며 제시를 방향 신청했지만 8시 방향 국가 좌회전입니다. 감사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독립기념관 일부 이사진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첫째 이사회를 열고 김 관장에 대한 해임 의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임안이 의결되면 장관의 자성으로 300m 분소 교체로에서 내일 진압 국회에서 김 관장의 해임을 양강연행 추진하는 이장이 정복지센터 열립니다. 방향 8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1. 차로를 사업주의 교육자 이용하세요. 정강수가 성주법 폭동을 고사한 혐의로 내일 출석 심사를 받습니다. 이를 앞두고 전시로 황당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강방에 다녀와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 강방 가면 자꾸 실컷 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남입니다. 잠시 후 8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심사가 내일 오전 서울 서구지법에서 열립니다. 1년 전 서구지법 폭동을 외부에서 교사한 혐의입니다. 전 씨는 어제 집회를 열고 구속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황당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필요해서 깜빡깜빡 사람은요 다 대통령 돼버려. 내가 이번에 깜빡 네 번째 갔다 오면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수속된 전력을 자랑하듯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내가 와서 내가 서울구치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신 바로 거기 3.5km까지 직진입니다. 과일도 삼고 뭐도 삼고 여러분들은 깜빡한다고 해서 깜빡하면 좋으니까 참 실수한다고. 경찰은 전박은 씨가 국민 저항권을 강조하며 신고한 집회 참가자들을 세뇌해 폭동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아랑곳 않고 어제도 국민 저항권을 외쳤습니다. 해결책은요 우리가 국민부터 뭉쳐하니까 그냥 국민 저항권밖에 없어요. 이 같은 황당 발언이
논란이 이어진 어제 집회 당시 서울 기온은 영하 9도였습니다. 지난 4일 전광훈 씨가 주최한 집회에선 80대 참가자가 신정지로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사랑제일교회 측에 겨울 동안만이라도 실내 집회를 권고하는 행정 공문을 보냈지만 교회 측의 답식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나인입니다. 21g이라는 업체가 한남동 관저공사를 만든 과정에 신용계 핵심 윤한홍 의원이 개입했고 그 배경에 김건희 씨가 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진술을 한 사람 윤한홍 청와대 TF 국장 시절 그 아래에서 1부과장을 맡았던 김호진 전 국토차관입니다. 김 전 차관은 윤한홍 의원이 김건희 씨가 찍은 업체라면 21g과 계약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특검에서 했습니다. 특검은 윤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국가수사본부에 넘겼습니다.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청와대 이전 TF를 꾸리고 관저도 한남동으로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남동 공간을 이제 하시기로 했는데 공간을 600m 앞에 시속 30km 신호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김건희 씨의 허가나 콘텐츠 전시회를 보내 다섯 번째 공개를 치고 특검은 여러 번 21일에 대해 검사를 주려고 다른 것에 쌓인 여기를 빌려주게 하는 김우진 전 국방 차관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히 그 배경에 김건희 씨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대통령 간접 공사 특성에 관련 국가계약상 이상하게 추리 결과 특검은 300m 앞에 시속 30km 신호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2012년 4월달 김건희 씨가 찍은 업체니까 21g이 감사할 수 있게 하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 이전 TF 팀장, 김 전 차관은 TF 국과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윤 의원을 직권남용 고의와 함께 이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요청했습니다. 윤 의원의 개입과 거기에 김건희 씨가 있었다고 구체적인 진술이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취재진은 윤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JTBC 문정주. 네, 김호지 전 국토부 차관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씨가 21g을 추천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보셨듯이 특검에서 정반대 진술을 했습니다. 지난해 마크로비스타에서 21g이 구매한 여러 벌의 기울 의류가 발견됐는데 그 고가의 옷들이 왜 거기에 있었던 건지 이제 경찰이 규명해야 한다. 이어서 연지훈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2024년 국정감사에서 정치권은 관저 이전 의혹을 두고 막히셨습니다. 윤한홍 청와대 이전 TF 팀장 밑에서 1군과장 역할을 맡은 김호진 전 국토부 차관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아직도 21g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말씀 못 드리는 김건희 씨 이름만 나오면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추천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런 사실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인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다고요?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결국 구속되면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함께 구속된 전직 행정관도 감사 과정에서 업체 대표들에게 연락해 진술 맞추기를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핵심 진술이 나온 상황에서 수본 앞에 놓인 건 대가성 규명입니다.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 아크로비스타에서 여러 벌의 기울 재킷이 발견됐습니다. 특검은 21g 측이 구매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 측은 21g이 대신 사다 준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실물과 함께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 특수본은 크리스티안 기울과 관저 계약 사이의 관계를 규명해야 합니다. JTBC 연지훈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김병기 의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김 의원은 10건이 넘는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JTBC가 김 의원의 새로운 갑질 의혹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군생활 중 편의 제공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로 국방부의 감사가 시작됐는데 담당자를 불러 조사 내용을 바꾸라 했다는 내용입니다. 김 의원은 당시 국방부를 담당하는 국회 국방위원회 1km 앞 12시 방향 출구입니다. 2020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김병기 민주당 의원 아들에 대한 죽심부름이 오가에 올랐습니다. 고문 부장이 대대장에게 영양 아들이 아프니까 죽심부름을 시켰다. 민원이 올라오자 민원 제출하라고 내게 지시를 했더니 당시 국방위 수석이었던 김 의원은 간부들의 선이었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국방에 있는 것이 꼭 진상규명에 방해가 된다면 말씀해 주시면 사고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이후 국방부의 감사가 시작되자 김 의원이 감사 담당자를 국회로 불러 조사 내용을 바꾸라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시 부자진이었던 A씨는 JTBC에 김 의원이 아들은 죽을 한 번 받았는데 왜 두 번이나 판단하냐 항의했다면서 영수증이 2장 있었지만 김 의원이 바꾸라고 하니 알겠다고 하고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감사 담당자 B씨는 500m 당시 김 의원의 앞 아들 12시 방향 출구입니다. 당시 아들이 이미 전역한 상태라 아들의 진술을 듣기 위해 한 번 지나면서도 우리가 먼저 나서서 보자고 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감사 결과가 바뀌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방위 소속 김 의원이 아들 문제를 다루는 감사 담당자를 따로 만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관기관인 국방부 직원을 불러들인 것 300m 자체가 앞 압력으로 12시 방향 작용할 수 출구입니다. 김 의원 측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많이 보도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며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 무근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JTBC 김준주입니다. 네, 바로 민주당 윤리심판원 회의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자신의 의혹은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사라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박 기자, 김병기 의원이 여전히 회의장에 잠시 있습니까? 후 12시 방향 출구입니다. 오후 2시 20분쯤 출석한 이 김병기 의원 회의 시작 5시간 정도가 지났지만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면서는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당선 의원의 1억 원 수수 묵인 의혹을 비롯해 자신의 공천 없는 수수 의혹 그리고 차관의 대학 편입 특혜 의혹까지 10가지가 넘는 500m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창 결국은 교차로에서 사실 본의라는 기존의 가라나 입장과 씨, 함께 3년의 8타, 징계시효가 소멸돼서 소환 징계 방문, 대상이 집중적으로 저 회장입니다. 집중적으로 한 것으로
이게 시호 이전에 벌어진 일이라면 오늘 심판원 회의에서 결론을 낼 수 있는 300m 겁니까? 사창 교차로에서 다란한 씨, 당뇨는 이 집회 사유가 발생한 소환 날부터 방문, 10년이 지나면 좌회전입니다. 징계하지 못한다고 명시가 있습니다. 예외 조항은 전범죄에 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징계 사유의 핵심이 되는 5천억 수수 의혹, 지난 2020년에 벌어졌다는 게 김 의원 측 주장입니다. 김 의원은 오늘 임시원 회의를 대비해서 과거 사생활 문제로 연직 처리했던 부정원까지 다시 불러들어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이 당내 징계 절차를 문제 삼는 전략을 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에 부담을 주지 말라면서 탈당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당내에도 있는 가운데 이런 의혹 사태가 장기간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 600m 지방에서는 제명까지도 시속 거론하고 있는데 70km 그렇다면 길간의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시속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내릴 수도 있습니다. 윤심원이 징계를 결정을 하고는 김 의원이 재심을 선고할 수도 있고요. 징계를 확정하려면 3.4km 과반수 제2야길 의원의 지하철까지 직진입니다. 이 당선은 오늘 6월 지방선거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김 의원 논란이 마무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한명도 시민 원내대표도 오늘 유탄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 오늘 결론 나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민주당사에서 박사를 기록하셨습니다. 경찰이 김경 서울시 의원과 강선욱 의원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김경시 의원이 미국 CS사에 다녀온 뒤에 강제 수사를 시작합니다. 임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입장, 마주기 수사가 아니라는 비판에 서울경찰청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수사 결과를 얘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윤리 기자. 서울경찰청이 어제 입국한 김경 서울시의원과 강선욱 무소속 의원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입니다. 1억 원을 보관한 인물로 지목된 당 의원 전 사무국장 남욱 씨도 출국 금지됐습니다. 경찰은 김경 시의원에 대해선 어젯밤 11시쯤부터 오늘 새벽 2시 반까지 3시간 남짓 조사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신차 문제로 공창대가 좋지 않아 계속 조사가 어려웠다며 추가 조사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서울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는 공장 봐주기 수사 논란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김경 시의원이 미국 라스베가스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뒤에야 강제 수사가 시작됐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강제 수사가 착수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박정호 서울경찰청장은 강제 수사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왔다며 통상적인 경우보다 오히려 빨리 진행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의혹에 대해서 크게 12가지로 분류해 철저히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경 시의원이 텔레그램 등을 탈퇴한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 어제 경찰이 확보한 김경 시의원 컴퓨터집 한 대는 지난해 10월 포맷된 상태였습니다. 김 시의원이 특정 정보 신도들을 대거 민주당에 집단가입시키려 한 사실이 드러난 직후 증거 인멸에 나선 정황입니다. 박 청장은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광고면하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야길 JTBC 조윤입니다. 지하철도 진입입니다. 연일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이해운 기획 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관련 자료를 내라는 계획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시 패자로 중에 30여 명을 부자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의 자녀들이 공역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무엇을 보세요? 500m 제2야길 기획예산처 지하철도 장관 진입입니다. 오늘도 출국길에 미국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았습니다. 차량이 제가 낙선해서 실제 300m 제2야길 지하철도 진입입니다. 이번에는 자녀들의 경력 특혜 논란입니다. 차남이 공익근무를 한 아들에서 집에서 불과 7km 떨어졌을 뿐 아니라 이전에는 유인요원이 배치된 적 잠시 없습니다. 후 제2야길 상남은 더 지하철도 진입입니다. 당대사의 공무원이 있었던 시기에 상남이 공무관 2년이 무기랍니다. 국민의힘은 병역 금수저라며 자유대출을 요구했는데 이 후보자는 이 사안을 포함해 60여 건의 자유대출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부터 직원에 대한 갑질과 위장, 미혼, 아파트 특약 등 1일 위험이 쏟아진 이 후보자. 국민의힘은 갑질 피해자 등 증인 30명을 1km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하철도 옆길입니다. 이어서 310m 우회전입니다. 여야가 증인 채택을 놓고 맞서며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 이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JTBC 오원수입니다. 서산 영덕고속도로에서 오늘 또다시 큰 사고가 났습니다. 500m 지하철도 옆길입니다. 이어서 310m 우회전입니다.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블랙아이스 사고 5명이 사망. 300m 지하철도 옆길입니다. 이어서 310m 우회전입니다. 4차로를 이용하세요. 1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잠시 후 지하철도 옆길입니다. 이어서 310m 우회전입니다. 300m 파란만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50m 좌회전입니다. 4차로를 이용하세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50m 좌회전입니다. 경북 수도로보다 수도권과의 거리가 짧아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순간인데 불공이
많고 경사도심에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악명이 높습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오르막 심하게 올랐다가 내리막도 심하게 내리고 그리고 응달진 경찰은 오늘 사고와 관련해 화물차 운전자들이 졸음운전이나 전방 기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병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전영재입니다. 보신 것처럼 고속도로 2차 사고는 멈춰있는 차량을 빠른 속도로 들이받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실제로 사망에 이를 확률이 일반 사고의 6배나 됩니다. 하지만 당장 운전자들에게 할 수 있는 조언은 빨리 도로를 벗어나라 정도입니다. 이어서 정승영 기자입니다. 지난 2024년 3월 고창 광양 고속도로입니다. 단독 사고를 낸 경찰을 SUV가 들이받습니다. SUV 운전자가 경차에 갇힌 사람을 구조하려는 순간 관광버스 2대가 사고 현장을 연이어 덮칩니다. 다른 차량 운전자가 불빛을 흔들며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최근에도 비슷한 사고로 2명이 사망했습니다. 새벽 시간 추돌 사고로 멈춰서 있던 차량 2대를 빠르게 달려오던 SUV가 그대로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경찰관과 견인기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속도로 2차 사고는 최근 3년간 120건 넘게 발생해 8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치사율은 49%로 일반 사고의 6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예방 시스템은 열악한 수준입니다. 지금으로선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재빨리 도로 밖으로 벗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했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시속 100km로 만약 주행을 한다면 우리가 1초에 28m 정도로 가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사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겠죠. 도로공사는 지난해 9월 2차 사고 예방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지만 설치 구간이 제한적이고 아직 예방 구간 분석 단계입니다. JTBC 정주명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점착취 스팸 범죄를 자행하고 수백억 원을 뜯어간 조직원 26명을 붙잡았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 우리 국정원 등으로 검정 300m 트래프가 잡아낸 우회전입니다. 청와대는 이어서 우리 국민의 피해를 주는 170m 폭탄 책임을 지게 될 거라고 우회전입니다. 밝혔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한 숙소에서 한국어를 쓰는 남성들이 고개를 숙인 채 현지 경찰 앞에 앉아 있습니다.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의 사칭에 수백억 원을 가로챈 온라인 스팸 범죄 중입니다. 지난 5일 캄보디아 현지 경찰이 사무실과 숙소 등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70m 우회전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프놈펜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중대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을 국가법부에 머물게 한 뒤 외부 연락을 차단해 사실상 감금 상태로 만들고 재산 조사 등을 핑계로 돈을 갈취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는 우리 국민 167명, 피해 금액은 267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여성들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거나 사진 전송을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번 검거 작전은 지난해 10월 구성된 캄보디아의 코리아 전담반과 국가정보원의 합동 작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성착취 영상을 즉각 차단하고 피해자들의 국내 동원을 추진하는 등 수습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이번엔 학습지 회사까지 풀렸습니다. 부문학습과 빨간펜으로 잘 알려진 보원그룹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학부모뿐만 아니라 아이들 개인정보까지 털린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오전 교원그룹 사내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해킹한 데이터를 가지고 협박하는 이른바 랜섬웨어 공격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인터넷 연결 통로인 외부 포트가 뚫려있던 서버를 타고 들어와 사실상 전 계열사 네트워크를 옮겨다니며 접속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킹을 해서 잠복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둘러봐요. 어디가 이 회사의 치명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이제 대부분 개인정보나 신용정보죠. 교원그룹은 교육 콘텐츠를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상조, 여행 등 다양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8곳 계열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 사고를 신고했습니다. 백업 데이터를 통해 대부분 시스템은 복구됐다고 밝혔지만 개인정보 유출 여부 등 피해 규모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학습지 교육 서비스의 경우 개인별 맞춤 학습 관리를 이유로 아동과 부모의 개인정보가 함께 수집됩니다. 교원그룹 측은 미성년자의 경우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정보를 부모 동의 아래 수집 이용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 커지고 있어서 많이 불안하고 애들 정보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이트에서도 유출했다고 하니까 교원그룹 측은 전문가들을 투입해 사고 원인과 피해 정보를 파악 중이라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민지수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한 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설치하는 정부안이 공개됐습니다. 9가지 중대범죄를 수사할 공소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휘 감독권을 갖습니다. 다만 쟁점이 됐던 공소청의 보안 사건은 결론을 내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개혁 추진단은 오는 10월 2일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해 출범하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설치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 강제범죄와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 등을 포함한 9개 중대범죄로 지휘 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져갑니다. 본청을 두고 전국 6개 광역권에 지방중수청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인데 3,000명 규모로 꾸려져 매년 2만 건가량의 수사를 담당하게 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중수청 인력 구조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기로 해 반발이 나왔습니다.